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드렸지만 소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준혁이라고 하고요. 네, 이전에는 해시드 스튜디오 언오픈드랑 슈퍼워크에서 네,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나 홍보, 뭐 커뮤니티 매니저, 기획 같은 네, 포지션으로 근무를 했었었고, 거기서 일했을 때의 경험들이랑 또 고민들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메스드 옵션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 경험들이나 고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네, 일단은 오늘 제 발표 진행 순서는 먼저 제가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는 제 이상,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블록체인과 함께 했을 때 인류의 미래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를 먼저 짚고 가는 이유는 그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뭐 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다루고, 그리고 네, 블록체인 제품을 웹2 유저들이 경험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 메서드 옵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형태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질문 질의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호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들을 채팅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 또 뭐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의견들 아니면 재밌는 경험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뭐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 뭐 중간중간에 보면서 뭐 같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보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내용 중에 또 부족한 내용이나 틀린 내용, 뭐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블록체인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네, 지금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블록체인이랑 함께 사는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네,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2에서 다양한 불편했던 경험들을 블록체인이 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매력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디지털 자산이나 데이터들을 그 소유하고 거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저는 웹2에서 많이 불편했었고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 뭐 좀 열심히 하던 온라인 게임들에서 마비노기라는 온라인 게임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점검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아이템이 유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점검 전에 자기 인벤토리를 다 띄우고 스크린샷을 찍는 게 관행처럼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게 운영진들조차도 그 복구하는데 그 아이템 인벤토리랑 창고 스크린샷이 있으면은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가지고 이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찮고 불편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어도 이게 내 자산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또 학생인 저한테 뭐 좀 생각보다 비싼 가치의 자산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했었었고, 그래서 뭐 이 초조한 것들이 너무 싫었었고요 우선은. 그리고 거래를 하는데 저는 뭐 온라인 게임에 꽤나 몰입하는 삶을 좀 살았었는데 게임에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막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삶을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러한 분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뭐 이상하고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과장을 하자면은 뭐 온라인 세상에 접속하기 위해서 뭐 현생의 육신을 유지하는 느낌까지도 뭐 할 정도로 뭐 메타버스라는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게임 내 재화를 사기 위해서 현금 거래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에스크로 형태로 뭐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같은 사이트들에서 거래를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수수료를 또 너무 많이 무는 것도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머니 현금 거래는 이렇게 그 사기 같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서에 가면 바로 처벌로 이어지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이렇게 카카오톡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카카오톡에서 삽니다라고 하면은 저기 오픈 채팅으로 개인톡을 보내서 자기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에 게임에서 내 게임 재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신용 거래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되는 동안 돈이 묶이고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뭐 지인들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불편함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저한테는 그때 게임이 그저 즐기는 것 그 이상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호감을 얻기 선물하기 위해서 뭐 현금을 게임기에 사야 되거나 아니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게임머니를 팔아야 되는 형태로 거래가 되게 빈번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들이 많이 존재했었고 근데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해결해줄 토큰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록체인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게임 운영에 대해서는 온전히 게임 운영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또한 운영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부턴가 그들이 운영하는 세계에서 그 룰이나 뭐 확률이라든지 뭔가 그들이 공지하는 것도 서로 믿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시대들이 오게 되었고 또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종료해서 내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정하는 이 세계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또 이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서로 불신하게 되면서 또 내 데이터들 그리고 나의 뭐 소중한 추억이라든지 경험들이 좀 더 이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퍼블릭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블록체인에 대한 또 니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불편하고 경험들이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가지고 저는 블록체인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토큰을 통해서 쉽게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도 많았었지만 또 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에 왜 사람들이 쉽게 뭐 제가 들어온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 가지고를 실제로 들어와서 빌더로 일하고 제품을 네, 홍보하고 만들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뭐 언젠가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거라서 언젠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매스 어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네, 다들 현실적으로 제가 부딪혔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들 잘 아시듯이 뭐 빗썸 이하의 뭐 국내 거래소들은 한 명의 유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최소 2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를 데려오고만 오더라도 뭐 얘들이 2만 원 이상 가치를 낼 수 있다든지 뭐 손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홍보비를 잡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회사들이 이게 쉽게 데려오고 있다면 이렇게 비싼 객단가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유저들한테 지급하는 리워드일 뿐이고 또 몇몇 거래소들은 이 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마케팅 여러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적극적으로 유저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드는 이유가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유저들을 데리고 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제가 블록체인 디앱 기준으로 한 명의 그 온체인 유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절차들을 이탈 없이 모두 뚫어야지 진정한 내 그 온체인 유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즐겨하고 또 근무했던 국내 M2E 프로젝트인 슈퍼워크 기준으로 퍼널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예산을 태워서 유저들을 내 어플에 뭐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광고 배너를 통해서 여기 설치를 하게 하더라도 이게 이 퍼널들을 다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서바이벌 생존 게임 같은 느낌으로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이탈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네. 이게 한번 보면은 어플을 설치하고 내가 실명 인증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인증한 다음에 실제로 지갑을 연동해야 하는데 사실 얘들이 지갑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를 확률이 높고 왜 메타마스크를 까세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있는 지갑에 연동을 하세요 뭐 카카오톡의 클립이든 그 과정 자체가 당연히 클립에 지갑이 안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갑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니모닉을 보관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네, 꼭 적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갑에서 안내를 하지만 도대체 요즘에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펜을 주변에 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런 절차들도 되게 불편함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NFT를 사거나 뭐 토큰을 넣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입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해야 되죠. 다행히도 뭐 K뱅크든 농협이든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계좌를 개설하는데 또 과정이 걸리고, 또 트래블 때문에 그 결국엔 가입하고 3일 있어야지 내 온체인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일 대기하고 코인을 매수해서 출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혼을 다 거쳐서 온전히 내 유저가 되는 건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100명이 어플 설치를 했더라도 사실 뭐 거의 3~4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수준까지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친숙하지 않은 경험들과 불쾌한 기다림, 그리고 내가 뭐 내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한다든지 또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뭐 민증을 찍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경험들 때문에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유저 한 명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도 거래소가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유저들이 블록체인이 뭐 사실 웹2에서 뉴스에서도 되게 핫하고 또 사람들이 미래의 기술이라고 당연히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신규 유저들이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막 새로운 프로젝트가 와서 뭐 이 프로젝트가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한국 유저들 거기서 만나면은 다 기존에 봤던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하다 또 실제로 웹2에 살아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오는 뉴페이스들이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지갑의 이야기인데, 그 지갑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그 유저들을 온보딩 시키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지갑이라는 걸 유저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지갑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서명을 할 때 나오는 메시지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메타마스크를 기준으로 UX, UI는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제 주변에는 뭐 사실 슈퍼워크라는 앱은 클립으로 연동해서 들어온 유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데, 당연히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또 경험을 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면은 이걸 사용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예 온체인 활동들을 포기하는 유저들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이제 우리처럼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웹2 유저들에게는 네, 지갑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또 한 가지로 뭐 니모닉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수기로 작성하라고 해도 대충 작성하다가 익스텐션 지우고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뭐 최근에 그리고 뭐 최근에야 그 빗썸에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만약에 내 제품에서 레이어 2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국내 유저들에게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었고요. 물론 뭐 바이낸스나 OKX 해외 거래소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또 그 신규로 들어오는 웹2 유저들에게 그것 또한 불쾌한 경험을 있을 거예요. KYC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바이낸스랑 한번 들어볼 만하지만 그들에게 들었을 때 좀 신기했던 건, OKX 같은 경우 뭐 처음 듣는 거래소고 뭐 여타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선물 거래소와 그들에게 신뢰가 다를 게 없고, KYC를 거기에 찍고 보내는 경험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지원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고요. 가스비에 대해서도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자기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처음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또 별다른 뭐 프로젝트 세팅이 없다면은 가스비로 사용할 토큰을 최초로 이 유저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 가스비 없으면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소액만 넣었을 때 가스비를 또 사용하다가 또 채워야 된다는 경험들도 되게 힘든 어려움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맥락인데, 뭐 온체인 경험 자체가 웹2 유저들에겐 불편함과 낯선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 내가 가스비를 내서 왜 트랜지션을 보내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몇 초, 길게는 몇십 초를 기다리는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뭐 이 트랜지션 내용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클릭을 할 때 뭐 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다가 또 피싱 당해서 드린 당한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또 주변에 듣다 보니까 오히려 되레 겁을 먹기도 한 것 같고요. 뭐 해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리 오래 시장을 경험한 고수들이라도 안 당하신 분들을 보는 게 드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이 시장 자체에서의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튼 웹2 유저들이 경험하기에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디스코드는
10대, 20대들 애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애들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실제로도 사실 그런 유저들이 되게 많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열정적인 소수의 열정적인 취향을 가진 유저들의 커뮤니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크립토도 그런 네, 그런 분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텔레그램은 또 뭐 대안의 SNS, 대안의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들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뭐 크립토 사람들끼리는 뭐 소개팅 가가지고 이거 텔레그램 보여줄 수 있냐라고 뭐 놀리기도 하니까요. 사실 뭐 해외 프로젝트들이랑 커뮤니티랑 이야기를 할 때 뭐 뭔가 함께 하려고 할 때 너희 디스코드 몇 명이야, 트위터 팔로우 몇 명이야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뭐 성사되는 기준이 되기도 해버리니까 또 무작정 팀들이 디스코드랑 트위터의 유저들을 강제로 몰아넣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거의 트위터 리트윗이라던가 디스코드에서 공지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실제로 새로 들어오려는 웹2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디스코드를 너무 불편하게 느끼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접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공지사항을 보려고 해도 디스코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팔로우업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도 뭐 환불 공지들을 놓쳐서 자기 얻어야 되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제가 블록체인 유저들을 온보딩 시키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다가 느꼈던 네, 불편한 현실들을 담아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답이 없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계시다면 고민했던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제 경험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내린 해결책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사례들로 봤었을 때는 뭐 제품 그 자체로 이슈를 만들었을 때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 쪽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파월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별다른 자체적인 홍보 없이 네, 거의 뭐 2천만을 넘는 다운로드 수를 네, 달성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됐던 게 포켓몬스터를 완전히 베꼈다. 그리고 많은 게임들에서 좋은 점들만 많이 베꼈다라고 되게 바이럴 이슈가 되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왔었었는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품 그 자체에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은 이 친구들이 홍보 효과를 만들어내는 의도했던지 안 했던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스태픈 때도 조금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그 저는 웹3 유저들이 온보딩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태픈 붐이 국내에 불면서 정말로 블록체인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고 들어올 거 어려울 것 같던 유저들도 너도 나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찾아보면서 블록체인에 온보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바이낸스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품 그 자체가 이슈가 되고 존재가 뜨거우면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스태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뭐 걷기 리워드 앱이 있었지만 그냥 그 돈 버는 수준 자체가 달랐고 뭐 폰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NFT가 블록체인과 결합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앱들과는 다른 사실 슈퍼 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그 자체가 네, 이슈가 되는 것을 제품을 만들 때 노리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객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했던 경험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그냥 홍보해서 사람들을 정석적으로 데려오기보다 차라리 이벤트 등을 통해 가지고 레퍼럴 비용이 훨씬 더 크립토 시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을 데려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레퍼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겠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레퍼럴로 데려온 사람들이 온보딩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을 줄이고 이탈을 줄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 제품의 커뮤니티 말고 그 크립토에서 사실 만들어진 커뮤니티들과 내가 실제로 웹2에서 데리고 오려는 유저들 커뮤니티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바닥부터 내가 만들려는 제품과 비슷한 테마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명 한 명 크립토 시장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의 커뮤니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뭐다 커뮤니티 금전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커뮤니티가 언젠가 큰 밸류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거를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웹2에서의 많은 커뮤니티들과 협업을 하거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설득시켜서 그 커뮤니티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의 대표나 직원들이 직접 홍보나 마케팅에 재료가 돼서 그리고 디렉터가 전면에 나서서 유저와 소통하는 경우들이 사실 웹2, 웹3를 망라하고 되게 많아졌는데 또한 웹3에서는 더욱 직원들이 그 유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러한 방식들로 유저와 유대를 쌓고 그 나 자체가 홍보와 마케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보딩하는 이 플로우들을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한 번 한 번 절차들에서 이탈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플로우들을 어떻게 하면 생략시키고 간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플 안에 결국 스테픈에서 사실 인앱 안에 지갑을 구현했던 게 저는 상당히 크리티컬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혹은 그 이미 내 핸드폰 안에 뭐 삼성 월렛이든 카카오에서의 클립이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갑과 연동하는 것들로 지갑 설치하는 과정들을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지갑 앱들이 하고 있는데 니모닉 보관을 직접 수기로 쓰기보다 다른 방법들로 혹은 나중에 보관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국내는 사실 올램프가 대부분의 신용카드들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렵지만 이러한 기술들로 뭐 해외에 진출할 때 좀 더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레퍼럴로 온보딩을 했을 때 내가 NFT를 직접 전송을 해준다든지 가스비를 전송해준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이 과정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특히 불장이 올 때마다 웹3 유저들 대상으로 뭐 화이트리스트 뿌리고 홍보하고 뭐 텔레그램에 영업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만 해도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의 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더 네, 정말로 뭐 유니콘을 목표로 하든 더 큰 걸 되기 위해서는 웹2 유저들을 웹3로 데려오는 미션을 저는 웹3 빌더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들은 결국에는 웹2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웹3는 자산의 변동성도 너무 심해가지고 하락장이라든가 자산 크립토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졌었을 때의 유저들의 돈이 말라버리고 투자가 어려워져서 사실 무너지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을 딛고 있으려면 웹2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회는 웹2에 있고 또 국내 특히 웹3 특히 국내로 한정지으면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고 힘들고 막연하고 저도 근무를 할 때 정말로 못하고 어려워했었었는데 해외와 그리고 웹투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홍보를 하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갑 같은 경우에는 개선된 UI, UX의 지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고무적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뭐 메타마스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지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인터넷에 검색을 했었을 때도 블록체인의 뭐 사용법 개념들 그리고 지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레인보우든 랩이든 그 레퍼럴 때문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지 이건 지갑 설치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만 있지 그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 기준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이어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기술과 스펙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유저의 관점에서 좀 레이어 2를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클레이튼은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많은 부분에서 클레이튼이 비판을 받고 클레이튼 위에서
디앱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은 뭐 투자자들도 손살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근본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유저들이 온보딩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 클립 지갑이 모든 한국 유저치고는 카카오톡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더보기에 들어가면 클립을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유저를 온보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저 획득의 플로우를 줄일 수 있는 유저 획득의 퍼널을 스킵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실 클레이튼을 그 외면하기가 사실 빌더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많은 시도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관점에서 레이어 2를 선택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국내를 벗어나면 또 클레이튼이 되게 그게 또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많은 선택지들을 할 수 있다는 옵션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사실 결국에는 가스비라든가 트랜잭션들은 웹2 유저들에게는 처음이고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절하고 결국에는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라라는 접근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이들을 학습시키고 같이 성장시켜 나간다는 접근으로 좀 접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얼마만큼 간단하고 유저들이 불편하지 않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앱 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라는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는 뭐 4337 그 가스비 대납이라던가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트랜지션 한 방에 모아서 쏴서 만약에 운영사가 가스비를 부담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저들이 직접 가스비를 최초에 내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탈중앙화가 중요하고 또 온체인에 많은 것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저들이 불편해한다면은 타협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체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구현하려는 것이 꼭 온체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빌드하려는 사람들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게 꼭 그 유저를 획득하는데 아예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사실 온체인인 거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디코, 트위터, 텔레그램이 사실 웹2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유저들이 편하게 느끼는 곳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유효한 것 같고 국가마다 편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가 다르고 또 연령대별로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 유저들이 있는 편하게 느끼는 곳에 우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것들에 대한 제 고민들을 앞에서 담아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 메서드 옵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초기에 부트스트랩 할 때는 좀 요즘 표현으로 뭐 짜치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가치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고 유저들이 겪는 고통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지 이게 나중에 더 나은 프로세스가 되고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무실 안에 있을 때 너무 기피하게 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유저들을 직접 만나고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저들과 한 명 한 명 마주쳐야지 결국에는 나중에 매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내가 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부스를 차려서 유저들이 직접 지갑도 설치해주고 온보딩도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불씨를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제 저도 직장 다닐 때 귀찮고 잘 못했고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밖에 나와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뭐 제품과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데리고 오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감을 익히려면은 이게 또 너무 우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격들이나 발전하는 기술들을 쫓아가는데 너무 집중하고 피폐해 있지 말고 너무 온체인에 빠져 살지 말고 좀 결국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바람도 쐬고 바늘도 밟으면서 웹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웹서더션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른건강 캠페인이라는 건데 이게 캠페인을 진행하는 주체가 사실 누구이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일 것 같나요? 이게 그 국민들이 바른건강 습관을 가지려는 붐이 일어난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직접 하는 개인들도 되게 이득을 보겠지만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후원해서 뒤에서 후원해서 열리는 캠페인이거든요. 사실 대중들이 블록체인에 친숙해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개인의 삶의 질도 올라가겠지만 이미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블록체인에 친숙해질 수 있는 캠페인을 언젠가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든 아니면 글로벌 대학의 업계 리더들이나 키맨들이 힘을 합쳐서 좀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을 언젠가 만들어야 좀 메소드 없이 앞당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 외에도 네, 뭐 대중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토큰이나 다오, 뭐 블록체인의 매력들을 뿜뿜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식이 없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봤고요. 또 마지막에 내용은 못 담았는데 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요즘 트렌드가 재미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세상을 바꾸는 진지한 제품들보다는 좀 유희를 품은 제품들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우리가 또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네,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블록체인이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지 좀 웹2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뭐 사명감을 조금 가지고 다 같이 재밌는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질문이나 질문 아니더라도 해당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